처음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한 게 아까우니까 냉동을 시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모든 품목들이 해동돼 있던 거를 다시 냉동시켜서 다시 해동을 시키면 맛이 엄청 떨어져요. 그럼 결국에 퀄리티가 또 더 내려가.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 집이 더 맛도 없어지는 거죠. 외부로 뺄 수 있는 갖추고 있으면 로스율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빠지는 것도 없고 헷갈리는 것도 없고 엄청 편해요. 대표님이 해산물 식당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재고 관리 부분에서 제일 막막했던 점이 어떤 거였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 장사도 잘 안 되고 할 때 재고 관리로 진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재고 관리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겪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제가 맨 처음 배달 매장 할 때 메뉴가 파스타랑 냉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스타 집을 처음 할 때 특히 토마토 소스를 직접 홀토마토 손으로 깨고, 파스타면이 삶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문 들어왔을 때 삶으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그날 팔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포션 잡는다고 하죠. 소분해 놓는데 처음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맨날 파스타만 먹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아까우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냉동을 시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모든 품목들이 해동돼 있던 거를 다시 냉동시켜서 다시 해동을 시키면 맛이 엄청 떨어져요. 맛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퀄리티가 또 더 내려가.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 집이 더 맛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겪었던 기억이 또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배달 매장 다음에 홀 매장을 했을 때 횟집이었어요. 회에 대한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 해봤다 보니까 맛있는 회를 손님들한테 대접하겠다고 대강어 또 4kg짜리로 큰 거를 잡았어. 그러면 그거를 잡으면 주문이 들어왔으면 광어 옆구리만 조금 자르려서 그렇게 회 뜨고 다시 광어는 수족관에 넣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옆구리 조금 떼면 광어는 이미 죽어요. 그러면 광어를 그 큰 거를 한 마리를 다 잡는데 손님이 없으면 나머지 몇 킬로 되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남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든 뭐 버리거나 뿌리기도 아까우니까 해동지 잘 싸서 숙성회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또 퀄리티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앞전에 파스타 말했던 것처럼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회만 먹거나 아니면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해요, 회를. 그러다 보면 식자재 비율이 또 박살나기 시작하죠. 그런 막막했던 경험이 있죠. 횟집은 결국에 손님들한테 뭐 서비스로 나가고 그런 것도 뭐 어느 부분이 있었겠지만, 회가 결국에 숙성이 됐거나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페널티가 식감이 화로회처럼 안 나오고 살짝 싱싱한 화로회보다는 냄새가 조금 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그때는 보통 냄새나는 식자재를 잡기 위해서 양념이 센 거를 묻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신선함이 조금 떨어지는 회들은 회무침이나 물회나 그렇게 비교적 양념이 좀 센 그런 사이드 메뉴로 팔기 시작했죠. 하나의 식자재를 판매하는 루트를 늘려서 조금 더 그 재료의 회전율을 높이고자 했던 거죠. 고깃집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 짜투리 재료들로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팁 같은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흔한 게 삼겹살에서 그 미추리 부분이나 비계 많은 맛없는 그런 것들은 된장찌개로 들어가거나 김치찌개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빼곤 하시죠. 손님들 입장에서 김치찌개나 그 된장찌개에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뭐 훨씬 좋아하시니, 고기는 고기대로 맛있게 즐기시고 찌개는 찌개대로 뭐 고기가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돈 받아도 손색이 없죠. 그렇게 보통 활용들을 많이 하시죠. 만약에 재고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식당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결국에 첫 번째가 재고 관리가 이렇게 안 되기 시작하고 버려지는 식자재가 많아지다 보면, 버려지든 서비스로 뿌려지든 아까워서 내가 먹든 식자재 비율이 엄청 깨지죠. 내가 처음에 추구했던 뭐 식자재 비율이 우리 매장은 매출 대비 뭐 30%다 35%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데 5% 10% 깨지기 시작하면 돈을 못 벌겠죠. 재고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돈이 안 벌리니까 제가 했던 실수처럼 냉동을 해서 쓰거나 퀄리티가 더 떨어져 왔던 손님들마저 잃게 되는, 점점 퀄리티가 안 좋아지고 사장님들 마음 위축되고 악순환, 악선택을 계속 선택하는 거지. 가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대표님만의 재고 관리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고 관리에서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첫 번째가 일단 선입선출 잘해야죠. 술이나 음료수 이런 것들 다 빼고 선입선출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무작위로 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면 6개월 1년 확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6개월 1년 지나서 유통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선입선출 필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재고 관리할 때 냉장고 앞에 지도를 다 그려놔요. 냉장고 이 위치에는 뭐가 있고 이 위치에는 뭐가 있고, 특히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새우튀김은 10봉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고 발주하는 날마다 열어서 10개 빼기 지금 남아있는 수량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빠지는 것도 없고 헷갈리는 것도 없고 엄청 편해요. 그냥 냉장
냉장고에 있는 것 순서대로만 쭉 지도에 따라서 발주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쉽고, 특히 회전율이 중요한 냉동을 못 시키는 그런 품목들, 생고기라든지 회라든지 미리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 그거의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예시를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파스타집은 2주 만에 접고 냉면 장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냉면집에서 냉면 플러스 숯불갈비 플러스 물만두 이렇게 해서 세트로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냉면집인데 숯불갈비 공깃밥을 시키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숯불갈비가 맛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밥 위에다가 숯불갈비를 부어서 간단한 플레이팅만 해서 덮밥으로 사이드로 뺐어. 근데 그것도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샵인샵으로 덮밥집을 따로 창업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냉면이랑 고기랑 밥이랑 다 있잖아요. 덮밥집은 덮밥 플러스 미니 냉면 플러스 물만두가 아니라 튀김만두, 아예 새로운 세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재료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됐어요. 물냉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빔냉면도 있잖아요. 비빔냉면 양념장이 있는데 그거는 어찌되건 고추장 베이스란 말이에요. 달콤 새콤한 고추장 베이스야.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했냐, 덮밥에 간장 양념 반으로 줄이고 풀을 더 넣고 비빔냉면 소스를 넣었어요. 비빔밥 브랜드 하나 내고, 브랜드는 뭐 3개, 4개, 5개인데 모든 브랜드가 같은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료를 쓰는 순환이 굉장히 빨랐고, 저희가 지금 고기를 3개의 브랜드에서 쓰다 보니까 우삼겹도 넣어보고 닭정육도 넣어보고 대창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5개 브랜드에서 쓰니까 순환이 빠른 거죠. 재료 회전율을 높여서 신선함을 유지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매 분기마다 가장 인기 없는 메뉴는 그냥 빼버렸어요. 새로운 메뉴 시도해보고 인기 없으면 빼버리고, 손님들이 반응이 있는 메뉴들만 이렇게 했었고, 회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가 남고 그렇게 하면 회무침이나 물회나 이런 쪽으로 빼서 같은 상품을 쓰지만 이게 조금 퀄리티가 낮아졌을 때 외부로 뺄 수 있는 서브 메뉴나 사이드 메뉴를 여러 개를 갖추고 있으면 로스율이 훨씬 덜해지죠. 결국에 이거를 얼마나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식자재 로스율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횟집 할 때 재고 관리를 어느 정도로까지 빡빡하게 했냐면, 제가 운영했던 횟집이 주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한 30가지를 주는 곳이었는데 한 상에,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빡세죠. 내가 목표한 식자재 비율은 32%, 35%인데 40%, 42%가 돼도 메뉴 종류가 30가지니까 뭘 많이 쓰고 뭘 적게 썼는지 체크가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어떻게까지 했냐면, 광어를 1.5kg짜리를 잡아요. 광어 잡기 전에 생물 무게를 재요. 광어를 뭐 피 빼고 잡겠죠. 그럼 이 순살 무게를 재요. 그 순살 무게를 잰 다음에 수율이 일단 오늘은 얼마나 나왔는가, 그리고 오늘 팔린 광어 메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갔어야 되는 정량은 얼만데 우리가 오버했는지, 원래는 더 줘야 되는데 적게 줬는지, 그거를 하루하루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생각한 정량을 맞추게끔 점장들한테 그런 양식이나 그것들을 다 해서 매일마다 식자재 비율을 체크할 수 있게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과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식자재 비율을 못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했고 엑셀 툴을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월 3억 식당의 비법이 그거였네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횟집을 했지만 횟집에서 일해본 경력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실력이나 퀄리티적인 부족함은 있었겠지만 진짜 디테일을 과하게 집착을 많이 했죠. 그 뒷단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재고 관리를 하려면, 재고 관리의 핵심은 사장님이 매출을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상한 만큼 매출을 낼 줄 알아야 되고, 결국에 매출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낼 줄도 알고 적게 낼 줄도 알고 매출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는 거고 간단한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날 잡고 무료 강의 준비했거든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시간 내셔서 들으시면 절대 시간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장사 잘하고 싶으면 꼭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저는 어떻게 장사했는지 제가 운영하면서 썼던 장사 자료 13개 파일이나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도 전부 다 무료로 드릴 거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재고관리 팁이나 이런 것들 외에도 각자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나 팁들이 또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